자, 가끔 진학상담 듣다 보면 비둘기님 전 그렇게 상위권 대학을 갈 건 아니고 그냥 중위권 정도 대학만 적당히 가도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딱 말씀드릴게요. 예체능이나 기술 배울 목적으로 유학을 가는 게 아닌데 상위 20%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면 그냥 대학을 들어가지 않는 게 낫습니다. 발끈하지 말고 이유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. 제가 맨날 설명하는 건데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건 20대 80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인구의 20%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%를 가지고 있다 라고 발견한 데서 나온 겁니다. 즉 전체 결과의 80%가 전체 원인의 20%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개념이에요. 이거는 진짜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우리 사는 세상 모든 곳에 다 적용됩니다. 자연에서도 마찬가지여가지고 예를 들어 개미집을 뜯어보면 전체 개체 중 20% 정도만 겁나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거든요. 다 없으면 큰일이긴 한데 솔직히 한 마리쯤 없어도 그만이라고 합니다. 백화점의 경우엔 또 어때요? 이제 상위 20% 비고객들이 전체 매출의 80%를 담당해주기 때문에 솔직히 그 사람들만 잡아도 장사가 겁나 잘 돼요. 연예시장에서도 어때요? 존의 상위 20%가 전체 연예기의 80%를 독점합니다. 그래서 잔인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왜 예전에 학교에서 혼자 좋아했던 걔는 아마 다른 애들도 다 좋아했을 거란 말이에요. 알잖아요. 그런 겁니다. 우리가 비행기 탈 때는 또 어때요? 이코노미 클래스 싸게 탈 수 있는 이유가 사실 비행기 뜨는 비용 대부분을 출장 오지게 다니고 퍼스트 클래스 타려는 소수의 비합이 승객들이 다 떠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사치 부린다고 욕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알잖아요. 롤 할 때도 꼭 5명 중 1명이 또라이 새끼인데 이 새끼가 게임을 던지잖아요. 우리 팀 4명이 아무리 지랄해도 이길 수가 없는 여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건 우리가 대학을 갈 때 똑같이 적용되거든요. 한국 대학 이름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학 이름 위에서부터 한번 쫙 불러보세요. 대부분 많이 알고 있어봤자 상위 15%나 20%대 대학군에서 아마 알고 있는 대학 이름들이 다 바닥이 날 겁니다. 이게 핵심이고 무서운 사실이에요. 이 상위 20% 대학보다 아래를 갈 거라고 하면은 즉 어느 대학보다 어디가 더 낫네 하는 논쟁이 솔직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다 똑같아. 보통 사람들은 그 대학이 뭐 하는지 솔직히 모를 거거든요. 예를 들어 하위 50%딸이 나루토 대학이랑 하위 10%딸이 사스케 대학이 있다고 해볼게요. 그럼 나루토 대학 학생들은 자기들이 사스케 대학보다는 낫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요. 왜냐고? 잘 모르니까. 그냥 똑같은 잡대예요. 그래서 대중들에게는 인지도가 낮아도 최소 기업 담당자들을 알아볼 만한 정도의 이제 일본의 상위 20% 정도급 이제 대학에 들어가야 학벌로 뽕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학벌이 전부는 아니긴 한데 여기서 누린 메리트가 앞으로도 상위 20% 좋은 일자리랑 연봉, 상위 20%딸이 인과관계, 상위 20% 인생으로까지 스노우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되게 무서운 거예요. 중간을 목표한다. 중간에 찡기면 진짜 뭣도 못 됩니다. 차라리 내가 공부랑 인연이 정 없는 것 같으면 그냥 속편하게 공부를 던지고 꼴등을 하는 걸 전 권해드리고 싶어요. 공부 말고도 솔직히 다른 길이 많잖아요, 요즘 세상에. 왜 옛말에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학교 동창회를 가보면 학창시절 1등이랑 꼴등이 나란히 성공했어요. 이 앞줄 애들은 뻔하죠. 공부 잘해서 로스쿨이나 의대 가거나 아니면 명문대 가고 그냥 인생 오지게 잘 풀리고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웃긴 게 그때 진짜 나락갈 거라고 생각했던 뒷줄 애들도 성공한 애들이 꽤 있거든요. 예를 들어 제 동창들도 보면 공부 던졌던 애들 중에 이름 되면 다 아는 유명 아이돌로 데뷔한 남자애 한 명 있고 양아치들 중에서도 보면 이제 폰팔이나 보험팔이로 대박난 애들은 포르쉐 끌고 다니고 이래요. 심지어 예전에 싸움 못하고 몸 약해가지고 왕따 오지게 당했던 애도 있었는데 걔도 하도 당하다가 뭔가 각성했는지 4년 뒤쯤에 만나보니까 근육질 헬창에 무슨 헬스 트레이너 하고 있고 개 잘 나갑니다. 근데 이 중간이었던 되게 무난했던 친구들을 볼까요? 딱 이거다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살면 삶이 좀 평범하게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. 오히려 모든 게 다 빡세요. 이게 무섭다니까. 나는 그래도 중간을 했는데 하고 억울해할 수가 있는데 게임 캐릭터 만들 때도 능력치 육각형을 봤을 때 모든 게 애매한 육각형으로 돼 있으면은 그냥 기본 설정으로 맞춰진 캐릭터 같고 되게 고르기 싫잖아요. 그럼 똑같아요. 가뜩이나 일본 유학 입시는 솔직히 얘기해서 국내 입시에 비하면 날먹 수준의 난이도라서 대부분 현지인들이 진학하는 레벨보다 몇 단계 높은 대학을 가는 게 보통입니다. 오히려 사비 입시 기준으로 학벌 뻥치기를 못 누렸다고 하면은 일본 유학에서 뽕을 뽑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솔직히 일본 유학에서 중위권 대학에 붙었다는 건 한국 입시로 진행했다고 했을 때 하위권에 붙었을 학생이라는 의미입니다. 이게 제가 맨날 문과 기준으로 최소 마치급 대학이나 칸칸도리쯤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. 제가 모든 분들께 상위 1%를 요구하면 그건 미친 소리가 맞습니다. 근데 상위 20% 정도면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인 목표되지 않은가요? 턱걸이로 걸치더라도 그냥 5명 중 1명꼴로 잘해보자는 얘기잖아요. 그렇게 미친 목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자꾸 롤 얘기해가지고 좀 오바긴 한데 롤도 보세요. 롤은 한 팀에 5명이 하잖아요. 랭크 게임 해본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 텐데
내가 1인분만 적당히 하면은 죽어도 티어가 안 오릅니다. 내가 5명 팀원 중에 게임을 캐리하거나 영향력을 줄 정도로 그러니까 오지게 잘하는 한 명이 되지는 않는다면 승률이 바뀌질 않으니까 티어가 계속 그 자리거든요. 게임에서는 내가 캐리하는 그 한 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입시 공부에서는 그 마인드로 공부를 안 합니까? 목표 대학 과감하게 좀 올려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오늘의 결론, 적당히 한다는 마인드는 나락이다. 꼭 열심히 공부해서 상위 20% 안에 있는 대학을